2022년 가을, 미국 메인주 작은 마을 브룩사이드. 그곳의 링컨 고등학교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사립학교였습니다. 붉은 벽돌의 고풍스러운 건물, 넓은 잔디밭 위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낯선 얼굴 하나가 조용히 교문을 들어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지훈, 한국에서 막 건너온 16살 전학생이었습니다. 영어는 어설펐고 발음은 서툴렀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조용했고 점심시간엔 혼자 김치 볶음밥을 먹었다. 냄새나 뭐라는 거야 같은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을 폈다. 누군가에겐 별일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겐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에겐 조용한 생존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아이의 가슴 속에 무언가가 끓고 있었다는 걸. 하루는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엔 누구도 쉽게 풀지 못할 복잡한 방정식이 적혔고 교실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때 한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놀란 교사가 그를 불렀고 이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을 말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교실은 고요해졌지만 이내 누군가가 말했죠.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웃음이 터졌고 이지훈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집에서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내 영어 발음을 놀려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언어는 시간이 해결해. 중요한 건 내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거야.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골든벨 퀴즈 대회. 학교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에서 모두는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외모도, 인기까지 완벽한 학생. 이미 2번 연속 우승을 차지한 영웅이었죠. 하지만 이지훈은 그 당연함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말은 서툴러도 내 안에 있는 진짜 실력은 보여주고 싶다. 모든 준비는 조용히, 하지만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발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문장을 수십 번씩 읽고 문제를 외우다시피 풀고 또 풀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는 매일 자신을 다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장실로 불려간 그는 교장에게 말했습니다. 전통은 남들이 만든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회 당일 마이크 앞에 선 이지훈은 떨리는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말했습니다. 비록 제 발음은 서툴 수 있지만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생각해주세요.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하나씩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누구보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문제를 마치는 순간 강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천천히 박수가 터졌고 그 박수는 곧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조용한 전학생이 아니라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이후 아무도 이지훈을 이방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지훈도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내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미 되고 있다. 진짜 실력은 발음이 아니라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지훈은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건 당신 안에도 그런 용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끄러미 교장은 이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냉소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는 아직 우리 학교 학생답지 못한 것 같구나. 그 말은 마치 이지훈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어가 서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전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뉘앙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순간 그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장은 비웃듯 말했죠. 노력만으로는 부족하지. 이번 골든벨 대회 내가 대표로 나가라.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 골든벨 퀴즈 대회에 자네를 우리 학교 대표로 내보내기로 했다. 순간 이지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요? 그 결정엔 분명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대학 입시에 집중해야 한다며 뺐고 대신 전혀 기대하지 않는 학생을 밀어넣은 겁니다. 단지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 망신을 주고 현실의 벽을 깨닫게 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선택이었습니다. 서명을 하고 나온 이지우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제이슨 대신 저 애가 골든벨에 나간대. 영어도 못하는데 무슨 퀴즈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이슨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넌 첫 문제도 못 맞힐걸. 괜찮아. 어차피 망할 테니까. 그 말에 이지우는 다시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저 정말 골든벨 나가야 해요. 너무 무서워요. 잠시 침묵하던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지금까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있니? 아니요. 그럼 됐다. 부끄러울 게 없다면 당당히 맞서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넌 내가 아는 누구보다 똑똑한 아이야. 아빠가 지켜봤어. 그 밤 이지우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나도 해낼 수 있을까? 비웃음과 수군거림 속에서 시작된 도전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진짜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친구가 없어도 무시를 당해도 진심으로 노력하는 자신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는 거려. 다음 날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과거대회 문제집을 꺼내 들고 낯선 단어들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데클러레이션 오브 인디펜던스, 타머스 제퍼선. 제이슨과 친구들이 조롱할 때에도 그는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잠시 침묵하게 했습니다. 비웃음은 계속됐지만 이제 이지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진짜 싸움은 퀴즈 대회에서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작지만 분명한 승리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깟 퀴즈 대회 뭐가 대수냐고.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 무대가 자신의 용기를 증명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점점 패배를 각오한 도전에서 승리를 믿는 준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더 큰 힘, 버텨낸 시간과 진짜 마음이 그를 골든벨 무대 위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지훈의 내면의 변화. 굳어졌어요. 제이슨,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야. 에밀리 선생님의 한마디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교실에 퍼졌던 비웃음은 멈췄고 이지훈은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그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이 말해준 골든벨 문제집들을 찾아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지만 그 양은 너무도 많았고 영어 단어들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빠, 너무 어려워요. 미국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는 남북전쟁이 유명한 연설, 대법관의 수, 햄릿의 독백 등 몇 가지 문제를 예로 들었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지훈아, 너는 한국에서도 공부를 정말 잘했잖아. 집중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대회는 토요일, 오늘은 화요일. 그럼 더 열심히 해야지. 아빠도 도와줄게. 그날 밤부터 아버지와의 2인 스터디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를 읽어주면 이지훈이 답하는 식,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문제를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번호, 문제 순서, 문장 구조까지 모두 머릿속에 남는 느낌. 마치 사진을 찍듯 기억하는 자신을 발견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요일 밤, 이지훈은 또다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대회 나가지 말까요?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어. 설령 지더라도 내가 해온 노력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리고 나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믿는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이지훈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이지훈은 신기한 것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틀렸던 문제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을 때 정답은 물론 문제집의 위치와 글자까지 그대로 떠올랐던 것. 이상하네. 내가 언제 이걸 다 외웠지? 바로 그때 에밀리 선생님이 도서관에 들어왔습니다. 이지훈, 내일 준비 잘 되고 있니?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몇 가지 문제를 내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은? 미시시피 강이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해는? 1963년이요.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은? EMC입니다. 그의 반응은 마치 정답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보는 것처럼 즉각적이었고 선생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능력은 아주 특별한 거야. 포토그래픽 메모리라고 해 머릿속으로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이야. 그제서야 이지훈은 자신이 단순히 열심히 했던 게 아니라 스스로도 몰랐던 잠재력이 깨어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저 내일 대회에서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 선생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지훈, 넌 이미 잘할 준비가 되어 있어. 아니, 이미 잘하고 있어.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비웃음을 피하고 싶었고, 그저 도망치고 싶었던 대회였지만, 이제는 그 무대가 기다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단지 문제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의 대답은 시작됐습니다. 말보다 태도와 기억력과 준비가 먼저 말하기 시작했죠. 나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자신감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경기장 입구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 지훈아. 돌아보니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단단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빠, 왜 여기에? 내가 무대에 오르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어.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이지훈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금까지 너무 잘했어. 넌 절대 다른 애들보다 부족하지 않아. 그리고 오늘은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날이야. 그동안 감추고 있던 너의 진짜 모습을. 그 말에 이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늘 혼자였던 준비, 비웃음 속에서 삼켜야 했던 자존심,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그 모든 걸 꿋꿋이 버티게 했던 건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격려,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 대한 신뢰.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니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객석에 앉아 있었고 각 학교 대표들은 한 명씩 소개되며 무대에 올라섰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대표 이지훈 학생. 순간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라더라. 저 애가 제이슨 대신 나왔대. 말도 안 돼. 그 모든 시선을 맞으며 이지훈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등 뒤에서는 여전히 제이슨의 조롱 어린 시선이 느껴졌고
교장은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 작성자는 누구인가? 이지훈은 심호흡을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정답. 두 번째 문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유명한 공식은? E는 mc 제곱입니다. 정답. 관중석이 조금씩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하는 쪽은 오히려 교장과 제이슨이었습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지훈은 차분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답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머릿속에 정답들이 사진처럼 펼쳐져 있는 것처럼 몇 개의 어려운 문제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틀릴 때도 그는 거의 모든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가 진짜 특별한 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는 사실이 객석 전체에 전달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문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을 모두 말하시오.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입니다. 정답. 순간 조용하던 경기장이 뜨거운 박수로 터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최종 우승자는 링컨 고등학교 이지훈 학생입니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객석에서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을 훔쳤고 에밀리 선생님은 누구보다 환한 얼굴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는 비웃음도 무시도 할 수 없는 순간 이지훈은 단순히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대를 정면으로 뒤집으며 자신의 진짜 가치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이지훈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요. 그래, 지훈아. 아빠는 내가 해낼 줄 알았어.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너 자신에 대한 신뢰를 되찾은 거야. 그날 이후 학교에서 이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는 영어 못하는 전학생이 아니라 진짜 실력으로 증명한 사람. 이 이야기는 단지 골든벨 퀴즈 대회 우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증명해낸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안에는 아직 세상에 보여주지 않은 빛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꺼내는 건 단 하나, 별표 믿는 마음 별표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기율표에서 금의 원소 기호는? 5. 이지훈은 전광석화처럼 손을 뻗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5입니다. 정답입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이지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도 떨림도 사라진 자리에는 단 하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제2차 세계대전 중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암호명은? 매튜가 먼저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퍼레이션 C. 스톰. 죄송합니다. 오답입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퍼레이션 오버로드입니다. 정답입니다. 2대1. 이제 단 한 문제. 그 한 문제만 맞히면 이지훈은 골든벨의 주인공이 됩니다. 관중석은 숨을 죽였고 교장과 제이슨의 표정은 경직되어 갔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훈아, 해낼 수 있어. 사회자가 마지막 문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사용한 유명한 문구, 국민을 위한 정부를 영어로 말하시오. 순간의 정적, 이지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버튼 땡. 거버먼트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그의 목소리는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외운 문장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자의 외침이 경기장을 울렸습니다. 정답입니다. 이번 대회의 최종 우승자는 링컨 고등학교의 이지훈 학생입니다. 관중석이 일순간 정적에 빠졌다가 거대한 함성과 박수 소리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마치 모두가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가능성에 대한 사과의 박수처럼, 그리고 스스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에 대한 찬탄의 박수처럼. 아버지는 감격한 얼굴로 두 손을 들고 기뻐했고, 에밀리 선생님은 눈물을 훔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교장은 굳은 표정으로 박수를 쳤지만 그 눈엔 놀람과 후회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훈은 조용히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그 모습이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관중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가 서툴렀고 친구도 없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설 자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믿었습니다. 저 자신을, 그리고 저를 믿어준 사람들을. 이날 골든벨 대회는 단순한 퀴즈가 아니었습니다. 한 소년이 세상의 편견과 차별을 무너뜨리고 진짜 자신을 세상에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두렵고 스스로가 작아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진짜 실력은 남들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스스로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지훈처럼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우승자는 링컨 고등학교의 이지훈 군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리자 경기장은 한순간에 환호성과 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조용했던 그 소년. 무대 위에서 마치 불가능을 증명이라도 하듯 당당히 서 있는 그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은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고 아버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감격에 겨워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해냈구나. 관중석에서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이지훈, 이지훈. 그리고 곧장 그 외침은 전체로 번졌습니다. 처음엔 조롱했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그의 이름을 외치며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매튜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축하해, 이지훈. 정말 대단했어. 고마워요, 매튜. 당신도 정말 잘했어요. 그 답은 짧지만 깊은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승자는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단순한 지식의 경합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훈 학생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에 교장 마이클은 얼굴을 굳힌 채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제이슨은 당혹스러운 눈빛으로 무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비웃음으로 던졌던 말들이 지금 무대 위에서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되어 돌아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시작됐고 금메달이 이지훈의 목에 걸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야.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가 스스로를 믿었다는 것. 관중석에선 여전히 박수가 이어졌고 에밀리 선생님과 아버지는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경기장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던 학생들이 이제는 이지훈의 주변으로 몰려들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멋졌어. 마지막 문제는 어떻게 알았어? 너 진짜 천재구나. 특히 눈에 띈 건 링컨 고등학교 학생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동안 김치 냄새,
영어 발음 따위로 조롱하던 아이들이 이지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널 잘못 봤어. 넌 우리 학교의 자랑이야.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고개를 숙이며 브래드에게 중얼거렸죠. 이상해. 이지훈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맞췄지?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나 봐. 하지만 그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운이 아니라 실력이었고, 그 실력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그때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이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지훈 군,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이지훈은 잠시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나 됐죠? 2달 정도요. 기자는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2달 만에 미국 역사와 문화에 이렇게 강하다니 정말 놀랍네요. 비결이 있나요? 이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웃을 때마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두려웠지만, 도망치고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어요.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지훈은 잠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도서관에 있는 책도 많이 읽었고요. 그는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저 열심히 했던 것뿐이었죠. 조용히, 묵묵히. 하지만 그 조용한 노력들은 무대 위에서 말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던 이지훈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학교 대표로 정해주셨어요. 그 순간 에밀리 존슨 선생님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님, 제가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에밀리 선생님은 담담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지훈이 어떤 차별과 무시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잠재력을 스스로 일으켜 세웠는지를요. 기자는 깊은 감탄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 내용을 특집 기사로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에밀리 선생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얼마나 놀라운 노력을 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때 마이클 교장이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지훈, 축하한다. 정말 예상 밖이었어. 억지로 짜낸 말이었지만 이지훈은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러나 교장은 또다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런 실력이 있었으면 좀 더 빨리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움츠러들었을 이지훈이 이번엔 똑바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에 교장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다가와 이지훈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가 말한 대로 당당하게 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아빠가 너를 믿었잖아. 그 포옹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그동안 외로웠던 시간, 참아야 했던 순간들에 대한 위로와 치유였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큼직하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인 전학생, 놀라운 실력으로 골든벨 우승. 기사에는 이지훈의 배경, 노력, 그리고 성장의 여정이 진심 어린 문장으로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마이클 교장의 차별적 태도까지 솔직히 다뤄졌습니다. 지역 사회는 분노했고, 학교 이사회는 움직였습니다. 결국 마이클 교장은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고, 여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이슨도 변화했습니다. 어색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지훈. 내가 너무 거만했어. 넌 정말 대단한 애야. 이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이슨. 우리 이제 친구가 돼요. 그 악수는 경쟁과 질투가 아닌 이해와 존중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이지훈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 도시락을 먹지 않았고, 여러 친구들이 먼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수업 중 더 자주 그의 생각을 물었고, 그는 언제나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었습니다. 에밀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이지훈, 너는 많은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줬어. 노력하면 정말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달라진 건 바로 이지훈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목소리는 또렷했으며 어떤 말에도 당당히 맞설 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그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지켜봐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고마운 건 아빠야. 내가 보여준 용기와 노력은 아빠에게도 큰 감동이었어.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창밖을 바라보며 이지훈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외로운 전학생도 아니고 누군가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소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골든벨 우승은 단지 퀴즈 대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지훈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고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여정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진심으로 믿고 노력하는 그 길은 반드시 빛을 만납니다.